안녕하세요. 호야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C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LC는 총 시간이 45분, 그리고 파트 1은 6문제이고요. 이때 중요한 것은 파트 1에서 디렉션을 소개하는 시간에 파트 5의 문법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. 그리고 바로바로 마킹 하시고요. 또 파트 1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4개가 나오는데요. 바로 답이 A다, B다, C다, D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이것을 소거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또 be, being, pp, 과거, 진행, 수동태가 나올 때 이때는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 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예문으로는 A carpet is being cleaned 라는 문장에서 카페트가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선택지가 나온다면 동작이나 사람이 모두 사진에 등장해야 됩니다. 보통 이러한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많고요. 그 다음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삼지선다형 문제입니다. 질문을 불러주고 그에 대한 A, B, C 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. 먼저 디렉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마킹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선택지가 3개이기 때문에 A, B, C를 써두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 파트 3 지문이 등장하고 문제가 총 3문제입니다. 이때 꼭 해야 될 것은 디렉션 시간에 지문을 보고 바로 첫 지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. 선택지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, 또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, 또 남자가 물어봤는지 여자가 물어봤는지, 각각 남자의 동그라미, 여자의 동그라미.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서로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니까 대충 답이 이런 것 같다 라고 해서 임의로 답을 미리 체크를 해놓는 편입니다. 물론 답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 해석을 끝내고 또 지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읽어준 텀에는 다음 문제를 해석하고 있어야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다 못 풀었으면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. 그 다음 파트 4 이것도 파트 3처럼 지문 플러스 3문제짜리인데요. 이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나옵니다. 이때는 파트 3처럼 똑같이 지문 읽기 나오기 전에 문제 분석하고 선택지 분석하면서 예상되는 답안도 한번 임의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다 못 풀었으면 또 안 들렸던 것들은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. 고민하지 마시고요.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LC를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오답을 공부해야 되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를 풀겠죠. 그리고 파트별 틀린 개수와 총 틀린 개수를 모의고사 앞장에 써두십니다.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주로 부족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겠죠. 자, 먼저 파트 1, 2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는 흔적을 다 지우고 다시 풀어봅니다. 그런데 두 번째 틀린 문제는 딕테이션을 해봅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스펠링이 아니라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문 속에서는 The car is being fixed 라고 말한다면 그냥 들은 것만 더, see, 블라블라 I만 쓰고 잘 모르겠어. 하지만 being은 들렸어. 그리고 fixed라고 확인했는데 잘 안 들려서 F랑 D랑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이 정도 The C is being FD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예 완전히 방향성이 틀린 것들은 구간 반복을 해놓으시고요. 쉐도잉, 다른 말로는 따라 읽기 계속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구간 반복할 때도 도저히 안 들린다. 그러면 해설지 보고 그냥 써보세요. 그리고 파트 3, 4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와 지문을 다 지우고 다시 풀어보실게요. 자, 이전 문제 지문 읽어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두 번 틀린 문제는 당연히 딕테이션 해봅니다. 그러면 지문 전체를 딕테이션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 좋은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
지문 전체를 아예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한 문장 한 문장씩 구간 반복해두고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잘못 쓴 딕테이션만 쉐도잉, 따라 읽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RC는 총 75분으로 파트 5는 30문제입니다. 제 영상에서 주로 저는 파트 5를 다루고 있는데요.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기, 선택지를 보고 단어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.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해석으로 푸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무조건 문법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. 제 강의 보시면 전 문법 문제 1초 컷 주로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단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은 해야 됩니다. 먼저 문법적으로 걸러지는 선택지는 걸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 파트 6 총 16문제인데요. 지문 하나에 보통 서너 개씩 있지요. 파트 5의 연장선으로 보기만 있고 고르는 문제입니다. 유형도 비슷하고요. 그런데 문법 문제는 특히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봐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맥은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그 글에서 목적은 무엇인지 또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계성 살피시면 됩니다.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비문학 풀듯이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. 보통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별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. 단일 지문의 경우에는 먼저 어떤 유형의 지문인지 파악하셔야 돼요.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문은 훑어보십니다. 한 1, 2초 정도.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문과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. 사람 이름 찾기, 목적, 날짜 등 내가 지문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. 이메일 제목도 확인하셔야 되고요. 또 이메일 주소 같으면 회사 내 메일, 다르면 다른 사람끼리 거래처랑 고객끼리 메일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편지 보내는 사람 간의 관계, 특히 관계성도 파악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지문이 길 경우에는 까먹을 수 있으니 저의 경우는 문단별로 끊고 바로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. 또 176번부터 200번까지는 지문이 이중지문, 삼중지문이 있는데요.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문이 어떤 내용일지 한번 5에서 6초 정도 훑어보시고요. 특히 사람 이름, 또 발신자, 수신자, 또 메일, 사람 이름, 회사 이름, 제목, 목적, 또 이메일은 이메일사의 관계, 날짜라든지 주고받은 메일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문제 읽고 마찬가지로 단락별로 끊어서 문제 읽고 풀고요. RC는 해석 능력, 즉 독해 실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답 정리하실 때는 지문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.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흔적을 다 지우고 새로 풀어봅니다. 2번 틀린 문제부터 먼저 답지 보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세요. 그리고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꼭 표시하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문법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한 번 틀린 문제도 해설 보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. 그리고 해석도 해보시고 또 맞은 문제도 나와 해석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 혹은 이런 것들이 귀찮거나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수많은 강의들을 올렸으니까요. 그 강의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. 그 다음 파트 6 같은 경우에는요. 먼저 틀린 문제도 지문까지 싹 지우고 새롭게 다시 풀어보세요. 그리고 지문 해석 꼭 하셔야 되고요. 첫 번째로는 단어 정리는 꼭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체크하면서 해설지 보고 어떻게 독해를 하면 좋을지 분석해 보세요. 문장 구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죠.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. 자, 파트 7. 여기서 사실은 오답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요. 먼저 틀린 문제 지문까지 싹 지우고 새로 풉니다. 그리고 모르는 단어 체크,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체크, 그리고 해설지 보고
다시 한번 이해.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. 그리고 해당 문제의 답이 왜 답인지에 대한 근거 혹은 단서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또 화살표로 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맞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설령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고른 정답의 근거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함께 파트 전부 다 LC별, RC별 공부하는 방법과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자, 이 필기 자료는 제가 댓글로 링크에 공유 드릴 테니까요. 한번 보시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